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일론 머스크의 헐리데이 기프트 업데이트가 떴죠.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 다운로드를 받고 있고요. 2020 48.26 버전입니다. 보통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크리스마스 연말이 되면 좀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이제 해주죠. 올해도 어김없이 산타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업데이트를 준비했다 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해가 좀 바뀌잖아요. 2020년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이제 2021년이 다가오게 될 텐데 2021년에는 또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리프레시 출시가 또 예정이 돼 있죠. 차량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많이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테슬라 출고하고 나서 1년 만에 좀 구형이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 점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테슬라가 매번 OTA를 통해서 차량의 기능들을 업데이트해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위로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다운로드를 하고 있고 기존과 좀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는 업데이트가 완료된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한번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2020.48.26 예, 요번에 헐리데이 업데이트가 다 완료가 됐고요. 어떤 부분들이 좀 바뀌었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릴리즈 노트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테슬라 마크가 있어서 여기 토익박스나 이런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좀 사라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슈퍼차저 디스플레이가 좀 개선이 됐습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눌러서 확인했었거든요. 수툴 사용량을.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숫자가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표시가 돼서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면 일산 슈퍼차저인데요. 4개. 4개의 이제 그 차저를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봐서 확인하지 않고도 쉽게 현재 슈퍼차저의 그 사용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좀 직관적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기가스 테스트 모드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 방귀 모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붐박스 기능이 좀 생기면서 그 차량 외부 스피커를 통해서도 방귀 소리를 이제 차량 외부에서 이제 경적 소리 대신에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붐박스 기능을 오늘 업데이트해서 사용하기 전에는 이 테슬라에 그 외부 스피커가 있는 것도 사실 전 잘 몰랐었거든요. 사실 처음 보는 기능이고 내 차에 이런 하드웨어가 달려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저도 몰랐던 부분들을 이번에 좀 알게 돼서 참 진짜 이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이 또 제가 이 기능들을 좀 보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하드웨어적 기능들이 이 차에 좀 달려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진짜로 이 차에 외부 스피커가 달려있다는 걸 저는 여태까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출발 예약 개선인데, 물론 기존에도 이제 그 테슬라 리모컨 앱을 통해서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아도 미리 히터를 좀 켜놓는다거나 하는 기능들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아예 이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제 공조기에 보시면 예전에랑 다르게 예약 설정 기능이 좀 생겼어요. 만약에 오전 8시로 이렇게 설정을 한다 라고 하면 8시가 되기 전에 말 그대로 미리, 보통 이제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출퇴근 시간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요즘 같이 겨울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일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패턴이 있죠. 출퇴근하는 시간이. 그럼 그 시간 예약을 해놓게 되면 내가 이제 집에 나와서 딱히 다른 액션을 하지 않아도 차에 탔을 때 이미 차가 데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겨울철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주행 상태 화면이 좀 개선됐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또 크게 바뀐 부분이 이 주행 상태 화면이 개선됐다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4분의 1 정도를 이제 주행 화면으로 썼었는데 이게 한 3분의 1 정도로 한 20-30% 정도 이 넓이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더 크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기존과 많이 달라진 점이고요. 기존 영상하고도 좀 비교해서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옆에 이제 보통 주행 중에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이런 화면들이 나오는데, 이 화면 자체가 굉장히 커져서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지금 제가 릴리지 노트를 켜놔서 오른쪽 그 내비 메뉴가 보이질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보통 우리가 HUD 같은 것들 달려있는 차들이 이 앞에 이제 간략한 그 주행 정보나 경로 정보들을 보여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여기에 이렇게 차선까지 해서 이 약간 간단한 내비게이션 기능들이 요 주행 정보 화면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요 부분은 또 다시 이걸 진짜 지우면 사라집니다. 예,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다시 이걸 이렇게 가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화면들이 여기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뭐 HUD에 표시되는 그런 정보들이 여기에도 이제 표시가 됐다. 그래서 보통 기존에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다른 메뉴들을 막 하다가 저기 내비게이션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뭐 메뉴를 닫고 막 이랬었는데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가리게 되면 이렇게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행 정보에 관련된 뭐 오토파일럿, 그 다음에 이제 오토파일럿에 따른 이제 주행 속도, 그 다음에 제한 속도, 이런 부분들이 각기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던 부분들을 속도계까지 한 군데다가 딱 이렇게 몰아놔서 굉장히 터치하기도 좋고 한눈에 보기가 훨씬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화면이 커지면서 보여주는 정보에 대한 어떤 시각화, 그 다음에 어떤 편의성이 훨씬 더 커졌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메뉴들을 이렇게 한 군데에 모아놓음으로써 사실 이렇게 시각화도 훨씬 편해졌고요. 그 다음에 작동하는 어떤 동선도 굉장히 짧아져서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어떤 현재 주행 상태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차 화면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잘 보입니다. 상태에 따라서 차량 크기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 좋은데요? 바퀴 굴러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이제 업데이트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UI,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는 이 붐박스 기능이에요. 이 붐박스 기능이 뭐냐면, 이 테슬라에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외부 스피커가 달려 있더라고요. 이 기능을 제가 사용하기 전에는 이 차에 이런 외부 스피커가 달려 있는지조차 제가 몰랐었거든요. 이 차에 꽤 성능 좋은 외부 스피커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 스피커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좀 효과음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요걸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토익박스에 가서 요 붐박스 기능 선택을 합니다. 보통 경적음이라고 하면 빵 소리가 나잖아요. 이런 소리만 나는데 요 기능을 켜놓고 경적을 올리게 되면 이런 이제 음악이 나옵니다. 뭐 방귀 소리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음메 소리,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경적을 울리면 굉장히 재밌는 소리가 나는 이런 펀한 소리가 나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골목길 같은 데서 서서히 주행할 때 소리가 안 나잖아요. 엔진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 이럴 때 경적을 울려갖고 비키라고 하기도 참 뭐하고 좀 애매한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좀 사용하라고 이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코코넛, 뭐 좀 하프로 해볼게요. 하프로 하고 이제 이걸 주행 모드에 딱 놓게 되면, 지금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런 식으로 외부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납니다. 피해 놓으면 꺼지고요.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현재 미디어를 재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음악을 틀어놓으면 이렇게 이런 기능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마 캠핑이나 이런 거 갔을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캠핑장 같은 데 가시면 스마트폰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악을 좀 듣기 위해서. 근데 이제 만약에 캠핑장, 오토 캠핑장 같은 데 가셔서 테슬라 차량이 이제 옆에 주차가 돼 있다면 그냥 현재 미디어를 재생하게 되면 그냥 음악 소리가 차 밖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스피커 기능이 이게 굉장히 제 생각에는 유용할 것 같아요. 캠핑이나 이런 거 가셨을 때 음악을 틀어놓을 때 스마트폰 갖고 이제
쓰시게 되면 아무래도 음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죠. 일부러 뭐 카세트 같은 휴대용 카세트 같은 걸 들고 다니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차에 분박스 기능을 활용하면 이런 캠핑장이나 혹은 차박을 하실 때 야외에서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분위기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저는 굉장히 이 기능이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차는 FSD가 없어서 사실 서먼 기능, 스마트 서먼 기능은 없는데 스마트 서먼 기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량 호출할 때도 이 사운드가 이렇게 나오는 기능들도 추가가 됐습니다. 꽤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있어서 이번 업데이트는 정말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UI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 왼쪽 화면이 굉장히 커졌지만 차량을 표시하는 표시 기능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첫 번째는 와이퍼 같은 게 예전에는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썼거든요. 약간 2번 정도 터치를 하고 들어가야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다소 좀 불편했었는데 와이퍼 같이 자주 쓰는 기능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이 카메라도 오른쪽에 있던 게 이 하단으로 내려와서 뭐랄까요, 이렇게 누르기 위한 이제 UI의 편의성이 굉장히 증대된 부분들은 굉장히 잘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차량 관련된 이제 기능들이 이 원래 상단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는데 왼쪽으로 다 정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표시하는 기능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라이트가 꺼져 있는데 라이트를 켜볼게요. 라이트를 켜면 이렇게 들어오고요. 끄면은 꺼집니다. 보이시나요? 자, 키면 켜지고 끄면 꺼집니다. 예. 깜빡이도 비상등을 켜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굉장히 디테일해요. 예, 이렇게 깜빡이 켜있는 부분들도 나오고요. 예, 브레이크를 밟으면 요 뒤에 빨간 불 보이시나요? 이런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이 정말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건 창문을 열면 창문도 이렇게 정말 대박인 거 다 열지 않았거든요. 다 열지 않으면 열린 만큼만 표시가 됩니다. 앞문을 한 반쯤 열었거든요. 이렇게 반쯤 열었는데 실제로 요만큼만 표시가 돼요. 더 내려볼게요. 이 정도. 다 내리면 다 내려갑니다. 대박이죠. 이런 진짜 디테일함은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문을 열면 문도 열리게 이렇게 표시가 되고, 트렁크 열리고요. 앞에 프렁크 이렇게 열면 뭐 이렇게 활짝 열리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나오고요. 이 차량 잠금 버튼이 원래 여기에만 있었는데 여기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차량의 이제 잠금 버튼이 표시가 되게끔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충전구도 이렇게 열리면 열림이 다 표시가 됩니다. 이런 거 진짜 대박인 것 같고요. PRNT 이 표시도 위에 있었는데 이제 왼쪽으로 다 정렬이 됐어요. 진짜 이런 디테일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것저것 만져봤는데 뭐 요번에 일론 산타가 이제 업데이트 해준 내용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UI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제가 오늘 하루 주행을 좀 했었는데 이게 진짜 내가 타던 차가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차를 탄 것 같은 색다른 느낌을 좀 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업데이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를 타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테슬라를 타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에 굉장히 만족을 해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나 글쎄요, 뭐 제가 이 차 말고도 집에 주행하는 차가 이제 2대나 더 있다 보니까 그 차하고 이제 자주 비교를 해드리게 되는데, 단적으로 인피니티 차량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이 지니맵이 깔려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맵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업데이트 하려고 하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 서비스 센터 예약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뭐 어렵게 한 달 정도 기다려서 예약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내서 찾아가야 되고, 또 업데이트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약간의 비용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쓰게 돼요. 스마트폰 내비를 가지고 쓰고 거의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뭐 이번 업데이트하고 상관은 없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바로 직전 업데이트에서 그 KT 맵이던 것들을 이제 T맵으로 바꿔줬죠. 맵 자체가 완전 바뀌었어요. 기존에 제가 이제 스마트폰 앱을 쓸 때는 T맵을 사용을 해서 좀 보완해서 썼었는데, 이제 테슬라의 T맵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이후로는 제가 스마트폰 앱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그 정도로 이런 어떤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이 이 정말 테슬라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기존에 어떤 차를 생각할 때 내가 차를 사서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나고 뭐 새로운 차가 나오게 되면 내 차가 좀 구형이 되는 느낌을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2021년이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프레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이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하드웨어적으로 그 차가 이제 여러 가지 보완돼서 나오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오너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을 적용해주고 한다는 거는 뭐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아마 이거는 테슬라를 타보신 분들이 아니라면 좀 느끼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좀 업데이트 해준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 만족스러운 업데이트였고, 또 이런 UI가 바뀐 부분들도 상당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좀 고객 관점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적용을 해줬다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그 유저 입장에서는 만족을 넘어서 좀 감동까지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테슬라에 열광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저 또한 테슬라를 사서 뭐 여러 가지 단점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럴 때는 정말 이 차를 잘 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과연 기존의 내연기관 브랜드들이 이 테슬라의 이러한 어떤 장점이나 뻔한 요소들, 그 다음에 이런 마인드들을 과연 단기간 안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것저것 좀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재미있는 테슬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